우리가 분명히 이 공간 안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을 놓고 보면 대연 하나 포레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아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트입니다. 지난번에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또 모시게 되었는데, 우리 새로운 구독자분들은 아트님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셀프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기축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 분양권 시장까지 해서 주로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또 간혹은 강의도 하고 있고, 부동산 블로그 아파트에 살다를 운영하고 있는 아트입니다. 우리 아트님은 저랑 이제 부동산 대학원을 같이 공부 중인데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렵게 모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저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됩니다. 내용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가져온 내용은 25년 12월 이번 달에 부산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사업지가 한 두세 군데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질 수 있는 데가 대연3 재건축, 대연 포레나, 그 다음에 안락일 재건축, 동래 푸르지오, 에듀파크예요. 네. 그러면 여기 아파트들 분양을 할 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또는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 지역들이 분양할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 지역 시장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연 포레나가 지금으로는 예정이 내일입니다. 오늘이 저희가 12월 4일이고 네. 기간 특공 공지가 떴는데 거기 일정상으로는 12월 5일에 지금 일반 분양이 잡혀 있으니까 내일 분양 공고가 뜰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조합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시간이 조금 연기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곧 분양할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저도 빨리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해볼 텐데, 먼저 저희가 대연3 재건축, 대연 포레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위치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 검은색, 남색으로 표시된 원 표시되어 있는 이 공간이 대연3 재건축, 시공사는 하나가 붙었고요. 대연 하나 포레나 뭐 이렇게 이름이 붙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동네가 정말 중요한 동네죠. 부산 아파트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몇 개 중요한 아파트를 몇 개 찍어 왔는데 삼익빛이 부산에서 재건축 거의 1등 하는 자리. 그렇죠. 그 다음 용호동 W, 대형 아파트들 시장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LCT가 있긴 하지만 거의 평당 가격이나 실제 거래 가격을 놓고 봤을 때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대연 역시 이런 아파트들도 실거주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이야기 되거든요. 네. 그리고 대연 SK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에서 공간이 좀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국평 기준으로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공간에서 분양을 하는 대연3 재건축,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 제가 좀 해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진짜 흥미로운 자료네요. 예, 맞습니다. 흥미로운 자료고 또 우리가 그만큼 관심 있는 동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내용을. 네.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대수를 보시면 367, 조금 작죠. 세대수가 살짝 아쉽네요. 예,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위치는 좋은데. 그 다음에 입주는 26년 5월이니까 이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골조 거의 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실도 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재건축 사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연 하나 포레나가 전체 세대수가 367세대거든요. 일반 분양 물량이 104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일반 분양이 나올 거고,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번 분양에서는 전용 5구제곱미터 24평만 나옵니다. 30평이랑 34평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분들이 다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24평만 나올 거라는 거 참고하시고, 이 사업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가 구역 지정이 2017년에 됐어요. 근데 지금 2026년이니까 시간이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일반 분양을 한 3년 전에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 10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뭐 15년, 20년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세대수가 작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업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지에서 저희가 그냥 특이한 사건 하나 정도 좀 재미삼아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착공을 23년 6월에 이미 했어요. 지금 25년 말이니까 이미 공사를 많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앞서 입주 시기가 얼마 남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착공을 이미 오래 했는데 왜 일반 분양을 이제 할까요? 이런 것들. 이 지역에 대한 저희가 시장도 뭐 궁금은 하지만 이런 사건들도 좀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네.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대연3 재건축이 원래는 22년 4월에 분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일반 분양을 할 때 보면 허그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22년 4월에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서류가 어떻게 왔는지 보고를 통해서 왜 일반 분양이 늦춰졌는지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네. 이렇게 돼요. 일단 조합에서는요 평당 2,150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심사를 넣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조합에서는 평당 2,150만 원에 분양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허그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1,978만 원을 넘기지 마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럼 조합원에서 원하는 금액보다 다소 낮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금액을 봤을 때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네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었지만 여기가 저희가 24평만 일반 분양이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이 평당 가격에 24평을 곱하면 한 4.7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조합원 분양 가격이나 일반 분양을 하라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재건축하는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예,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저희가 시세를 놓고 봤을 때 이 가격이 그렇게 무리한 가격으로는 안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름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후분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된 단계에서 분양을 진행하게 됐고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오히려 이때 일이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얼마 할까요? 이 정도 땅이면. 이제는 훨씬 비싸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한 채를 분양을 하는 가격이 아마도 한 5억 정도 일반 분양을 했을 텐데 22년 4월에 했다면 네. 지금 몇 년 지나서 할 때는 꽤 아마 만일에 내일 예정대로 일반 분양이 진행된다면 분양 가격이 공개될 텐데 상당히 높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상황이 됐다. 이런 뒷이야기도 조금 들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좀 색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점들이 많이 찍혀 있거든요. 예. 이 점이 무슨 점이냐면 부산에서 거래된 우린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네. 24평 전용 5제곱미터 실거래 가격을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찍은 거예요. 8만 건 정도 되거든요. 8만 건 조금 넘거든요. 예. 그 8만 개의 점들이 다 찍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24평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떤 거래가 되고 있었는지 어떤 형태로 흘러왔는지 이런 걸 정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아마 최고 가격이 3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24평이 2014년 당시에. 네. 근데 지금은 뭐 고대장님 워낙 실거래가 많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요즘에 8억대, 9억대 실거래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런 가능성 정리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도 저가였던 아파트들이요. 지금도 이 정도 가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 상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거거든요. 네. 정황상 보면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양극화 이야기하죠. 네. 고대장님 늘 강조하시는 되는 지역만 되고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 그래프에서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부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회복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저희가 21년, 22년 당시 시장이 한참 핫할 때 24평이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찍혔었습니다. 네. 최근에 거래 가격이 어때요? 거의 회복했네요. 거의 회복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시장이 어떻게 흘렀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원래 목적은 하나포레나, 대연 하나포레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런 시장 이야기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재밌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얘네들 분양 가격이 어떻게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도 조금 끌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그림에서 저희가 부산 전체 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연 하나포레나는 행정구역이 남구입니다. 네. 그럼 남구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남구시장만 또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검은색 점이 찍혀 있고 빨간색 점이 찍혀 있어요. 검은색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산 전체 24평 실거래 가격이 다 찍혀 있고 빨간색은 그러면 어느 행정구역일 것 같으세요? 남구 같아요. 예, 남구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에서 남구만 빼서 다시 찍은 거예요. 21년 1월달 볼게요. 여기 보면 최고가 거래 가격은 못 가지만 남구 시장이 상당히 고가가 많이 찍혀요. 네. 그럼 이런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냐면 뻔한 아파트들입니다. 대연 SK, 네. 그다음에 대연 자이, 예.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아파트들 실거래가를 찍었었어요. 어쨌든 이 아파트가 22년 이 시기에 금리가 오름으로써 가격이 떨어질 때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대연 하나포레나가 이때 허그에 신청을 했다 그랬거든요. 분양 가격을. 여기서 보시면 점선으로 표시된 점이 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이었고 네. 밑에 짙은 색으로 칠해진 실선의 원이 허그에서 승인해준 금액입니다. 네. 그런데 가격을 놓고 보시면 이때 고가 아파트들이 이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했다라고 표현했던 게 이런 걸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네. 한눈에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뭐 사실 하나포레나가 조금 세대수가 작은 거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기억은 하시겠지만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였고 그 다음에 가격을 허그가 조금 통제하던 시기였어요. 네.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떨궈서 어쨌든 그 피해자였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시면 여기 고가 거래가 많이 찍히죠. 예. 이 고가 거래가 24평 가격인데 어느 아파트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더 비치 푸르죠 서밋입니다. 네. 그럼 대연 하나포레나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물론 두 개 아파트가 우리가 같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세대수, 뭐 브랜드,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아파트하고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 공간 안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가격을 놓고 보면 대연 하나포레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실거래 가격들이 주로 이때 고가를 찍었던 대연 자이들이나 대연 자이나 대연 SK가 이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분양 가격이 오픈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하나 캡처를 해 놓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금액에 분양하는지 분양 가격이 공개되면 거기에 점을 이렇게 딱 찍으시고 이런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인지 기억을 하시고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라서 내가 청약을 해야 되겠다. 네. 또는 그 가격에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가격이 합리적이겠다 아니겠다 이런 걸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대연 하나포레나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고 네. 다른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네. 저희가 부산시장에서 보면 여기 높은 거래 가격들이 조금 더 보이시죠? 예. 이런 동네는 어느 동네일까요? 해운대 수영구. 뭐 그런 데겠죠. 네.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또 좀 그런 것도 한번 해봐. 이런 자료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저희가 수영구 24평 실거래 가격만 한번 겹쳐볼게요. 다음 자료로 넘어갑니다. 이 자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검은색 점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산 전체. 그 다음에 빨간색은 남구라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수영구입니다. 수영구. 예. 수영구에 있는 24평 아파트 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을 전부 다 찍은 거예요. 이 시기에도 보면 수영구가 좀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죠. 네. 그래서 저가 거래들이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아요. 네. 예, 지금도 놓고 보시면 남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 시장이지만 우리가 우암동이나 간만동 쪽으로 넘어가면은 저가 시장이 있거든요. 네. 저가 시장이랑 굉장히 분포가 넓은 데에 비해서 수영구는 확실히 저가 시장도 좀 높습니다. 예,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최고가 찍는 것들도 보면 굉장히
빈도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용구 24평은 이런 데가 이 정도 가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들이 어떤 아파트냐면 남천자이나 남천더샵 같은 아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남천더샵, 네. 남천자이 이번에 분양하는 대연 하나포레나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행정구역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수용구랑 남구는 아니지만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저희가 연동된다고는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다른 결과들도 참고는 하실 필요 있으실 것 같고 수용구까지 표시하고 나서도 이 검은 점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한 군데 더 찍어봤어요. 어디를 찍어봤냐면 해운대도 한번 기록을 해봤습니다. 해운대. 예. 해운대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해운대를 놓고 보니까 해운대는 중위권 가격이 되게 많죠. 그렇네요. 예. 한편 저기 반송이나 또는 제송동이지만 좀 경사가 높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저가 아파트도 많거든요. 네. 그런 저가 시장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고가 시장도 존재를 하고요. 예. 그래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파트도 많다 보니까 정도 많이 지키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시장도 고가 시장을 같이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수남 보면서 동래구 안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동래구도 같이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동래구도 굉장히 고가 시장을 이루고는 있지만 최근 기록을 보면 약간 수영구나 남구 쪽에 비해서 고가 시장이 조금 밀리는 느낌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평 가격에 6억에서 7억 정도 된다는 말은 거의 뭐 2억 평당 2천 후반, 3천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굉장히 부산을 놓고 보면 고가 시장을 이루고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24평이 구군별로도 어떻게 시장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도 한번 만들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와, 참 한눈에 이래 보이니까 좋네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바라보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자료를 놓고 보시면 각 지역별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분하기 좋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동래 이야기 했으니까 동래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안락일 재건축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안락일 재건축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락일 재건축 위치를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옆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점인 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사업지도 펜스를 쳐놓고 공사를 안 한 지가 조금 지났어요. 그리고 분양을 작년부터 한다는 소문은 돌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할 것 같아서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 동네를 보면 사실 조금 아쉬운 동네이긴 해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동래구 메인이라고 하면 사직 롯데 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레이 카운티까지 같이 갈 거고, 네. 그 다음에 동래하나 명륜 트라디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장이 강합니다. 네. 그 다음에 명륜 자이도 사실 저희가 전 부산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가격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인에 비해서 이쪽 공간이 조금 분명히 아쉬운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동래구지만 시장이 이 공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동네 시장하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분양을 한다는 점을 먼저 고려하시고 분양 가격이랑 이런 걸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명장 이편환도 신축이죠. 네. 재개발로 진행된 사업지고 여기 가격 같은 거 참고하시면 안락 1구역 보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안락 1구역과 관련해서 또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들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안락 1구역은 세대수가 많습니다. 많네요. 예, 1418 어떻게 보면 딱 좋죠. 네. 이 단지가 너무 커도 우리가 조금 단지별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네. 또는 단지 중간에 막 도로가 생기면서 뭔가 좀 분전될 느낌인데 이게는 1418 딱 좋은 그 정도의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주는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대연 하나포레나처럼 뭐 후분양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지역에서 조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연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8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일반 분양을 못했어요. 거의 그렇네요. 7년이죠. 예. 하고 그 다음에 착공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보통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문을 좀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유치원 부지랑 조금 소송이 붙었던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부지가 다른 이전 부지를 구했고 거기에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용도 변경이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조금 이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유치원이랑 조합이랑 그러다 보니까 좀 소송이 길게 갔던 곳입니다. 근데 그 소송이 최근에 정리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락일 재건축에 대해서 또 조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앞서서 저거 대연 하나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허그하고 이제 분양가 막 이렇게 조율하는 거 봤잖아요. 예. 당연히 시공사고도 분양 시기가 되게 되면 분양 가격을 조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서류가 최근에 한번 돌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그냥 참고 삼아 재미삼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네. 스토리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마 건설사에서 평당 2,300만 원에 제시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좀 싸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2,500만 원을 제시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사에서 좀 반대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다시 2,400만 원을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건설사하고 분양 가격을 조율을 한다는 거겠죠. 저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시거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일반 분양가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요. 예. 근데 그 계획이 그게 실제로 정해지는 거는 거의 일반 분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일반 분양식에 이렇게 조율하는 모습을 그냥 제가 재미삼아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혹시나 미분양이 날 수 있으니까 관리처분 인가 때 70억 추가 편성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안락 1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쯤에 분양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궁금한 건 분양 가격을 얼마냐 할 거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 대충 이 정도로 분양을 하겠구나 이런 거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물론 안락 1 재건축은 34평도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대연 하나 포레나 할 때 24평을 했기 때문에 24평 중심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끌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 다시 가져왔습니다. 동래구? 예, 동래구 검은색. 이 아파트 어느 아파트일 것 같으세요? 이 아파트요? 얘네들이 2021년, 2022년, 2023년에 24평인데 11억 이상 실거래를 찍었거든요. 네. 얘네들이 대우 마리나입니다. 아, 죄송해요. 네. 경남 마리나일 거예요. 경남 마리나. 예, 저도 자료 본 적은 며칠이 지나서 네. 오락가락합니다. 네, 그러면 해운대인데? 네, 해운대 쪽이에요. 부산 전체니까요, 검은색은. 그래서 아마 대우 마리나가 아니고 제 기억 경남 마리나였던 것 같아요. 경남 마리나였던 것 같고. 재미삼아 어떤 아파트였나 궁금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 건이 사실 계속 궁금했습니다. 야, 내 건이 다 그 아파트 거고 5번째 거래가 다른 아파트였던 거 제 기억이 나요. 좀 그랬고. 여튼 다시 동래구 이야기로 넘어와서 네. 검은색 점은 동래구 제가 실거래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회색 점은 부산의 24평 전체 실거래 가격 다 찍은 거고 검은색은 동래구 거만 찍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안락일 재건축 분양 가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네. 근데 앞서 제가 공간을 설명드릴 때 이 동네가 고가를 많이 찍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도 신축 아파트가 명장 2편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림에는 표시는 안 됐지만 여기도 보면 하나 포레나가 하나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얘네도 신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고가 시장에서 기록을 못했을까 이런 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동별로 조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지금 검은색 점들이 초록색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죠? 이 실거래 가격은 어느 동네냐면 사직동, 명륜동, 온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직동, 온천동, 명륜동 실거래 가격을 찍고 나니까 다 초록색으로 상위권을 변해버리죠. 예. 그 말은 안락동이나 낭민동 쪽 또는 명장동 쪽은 이런 고가 거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스토리를 보시면 초록색 점들이 과거에도 보면 상위권은 사직동이나 명륜동에서 잡고 있었고 예.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이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10년 정도 이렇게 흘러왔다는 말은 분명히 지역시장이 좀 구분된다고 보시는 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안락동이랑 명장동만 또 실거래 가격을 다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초록색이 사직동, 온천동, 명륜동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빨간색 표시가 명장동, 안락동 쪽이거든요. 네. 확실히 빨간색 점들은 고가 가격을 기록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여 보이고요. 최근에 보면 이 가격이 시장이 조금 더 벌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락 푸르지오가 어느 정도 가격에 분양할지는 사실은 뭐 이 정도 가격이라고 추정은 해요.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던 건설사하고의 어떤 그 서류를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에서 분양할 것 같은데
안락동이나 이쪽 동네의 기축시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정도로 분양이 됐을 때 우리가 신축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 가격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또 기축 아파트들이 신축보다는 비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연식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신축 프리미엄 분명히 붙을 건데 그런 부분 얼마나 고려할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사직동이나 명륜동 쪽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주로 어떤 아파트냐면 주로 사직 롯데입니다. 네. 사직 롯데고 이쪽은 사직 롯데도 있고 명륜자이도 있었거든요. 네. 제 기억에. 네. 어쨌든 그런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은 저렴은 해요. 네. 그러면 이 선에서 분양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한 게 대연삼 재건축, 대연삼 재개발이랑 재건축이랑 간혹 엇갈리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DIL은 대연삼 재개발,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한 것은 대연삼 재건축, 예, 대연 하나 포레나라, 그 다음에 안락일 재건축 소개를 했었거든요. 예. 네, 그 각 사업지에 분양 가격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어느 공간은 가격이 어떻게 돼 있고 과거에는 어떻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가 시장을 분석할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예. 유익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 어쩌다 하나 분양하는 거야. 나한테 기회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공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건 영원히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정리를 하셔서 오늘 영상에 대해서 또 공부하실 수 있는 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자료 처음 봤거든요.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색다른 자료를 가져오게 되면 좀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고 첫 영상을 제가 지난번 찍었었잖아요.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좀 좋았고 또 너무 좋았었어요. 용기를 주셔서 조금 더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고자 네. 사실은 이런 강의는 제가 유료 강의에서만 사실 오픈하는 강의거든요. 근데 오늘 또 고대장님하고의 또 인연도 있고 하고 너무 또 고맙기도 해서 조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또 아마 반응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또 흥미로운 분양이 있는 사례를 대입해서 예. 공간을 같이 보기 때문에 예. 아마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아트님 블로그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블로그 쓰다가 좀 좋은 내용이 있으면 사실 글로 있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보시면 되게 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늘 고대장님 채널에 와가지고 자주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많이 주시면 자주 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하죠. 예. 네.